예, 터닝포인트 이번에는 시장 변수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섹터 전략, 시장 전략 세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투자전략본부장 오셨고요. 헤르메스닥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후장 터닝포인트 주제 보고 말씀 나누죠. 첫 번째 터닝포인트는요. 네. 예,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네, 반등. 오늘 키워드를 보면 이제 반등. 그러나 또 흔들림이 있고요. 예, 또 관망, 조정.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결국 이제 대응의 영역이잖아요. 김장렬 본부장님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뵈니까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상당히 위축이 된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요? 네, 일단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리고 금리 인하가 몇 번 하느냐, 결국 두 가지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발목이 잡힌 형국이 되었어요. 지금 봤을 때 노랜딩, 금리가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공포까지 갔다가 그건 아니고 한두 번을 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지금 잡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흡수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소화시키는. 그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은 아직 끝난 건 아니죠. 네, 그래서 그것도 불안 요인이 남아있고 하다 보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1,400 넘을 수도 있는데 구두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약간 물러난 모형 보였습니다만 앞에 전제가 흔들리면 또 언제든지 1,400 가는 거 무리가 아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자세인 것 같아요. 그나마 섹터 중에서는 뭐 반도체 AI다 또는 개별 주식 중에서 모멘텀이 있는 주식을 찾아서 불이 나게 움직이게, 화장품이 됐든 무슨 유리기판이 됐든 이런 형국이 며칠간 지속되는데 오늘 밤 내일 사이에 미국 시장도 실적 시즌 들어가니까 실적 관련되는 주식에 관심이 좀 갈 수도 있죠. TSMC라든지 이런 거.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망, 아직 두 가지 매크로가 끝난 건 아니다. 낙폭 과대하고 실적 중심으로 좀 대응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나왔던 반등이 이제 조정 끝났다, 이제부터는 다시 상승이다, 그렇게 보는 분은 거의 없는 거죠, 그죠? 결국은 이제 조정의 폭과 기간이 좀 필요한 흐름들인데요. 언제쯤 좀 안정이 될까? 김시은 팀장님 시각은 어떠세요? 일단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오늘도 보면은 장 초반에 환율 좀 어느 정도 안정되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많고 갭 띄어서 상승했지만 10시쯤 들어서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시장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 특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불확실해지면서 불안감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단에서는 좀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종목들로 살펴보면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아요. 그런데 이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추가적으로 더 나온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뭐 단기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국채 수익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담감이 존재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특히 환율 같은 경우도 보게 되었을 때 정부에서 구두 개입을 하는 부분들, 일본 쪽에서 동참을 한다. 특히 1,400원이라는 데는 그 부분대가 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오버슈팅 할 만한 그런 일인가 싶은 그런 요소들이 많긴 하나 추세적으로 환율이 꺾이는지 여부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TSMC라든지 ASML 이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오늘 좀 기대감을 안고 반등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우리 시장에 조금 더 반등을 하기 위해선 반도체 쪽에 수급이 더 붙어야 되고,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런 쪽에 대한 수급의 매수세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붙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볼 양상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지금 장에 대한 시각부터 들었습니다. 종합해보면 어쨌든 지금으로선 조금 관망하는 입장이 좋겠다는 의견이셨고요. 다음 섹터 얘기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오후장 터닝 포인트는요. 삼성전자. 또 7만 전자야? 20일 만에, 그렇죠. 8만 원 선을 놓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김장렬 본 지난번에 이번에 올라갈 때 한 8만 5천 원, 6천 원까지 갔었나요? 네, 물론 그렇죠. 이제 그때 기대감들은 지금 증권사 목표치를 낮게는 9만 원, 10만 원, 한 12만 원까지 11만 원, 12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삼성전자를 둘러싼 최근의 변화들, 그리고 반도체 전략은요?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삼성전자가 오르기 시작한 거는 7만 원 초반에 있다가
이 주가까지 올라간 거는 3월 20일하고 3월 21일 주가를 한번 보세요. 3월 20일 날 3% 올라서 76,900원이 됐고요. 바로 다음 날 거기서 5.6% 올라서 79,300원. 지금 비슷한 수준이죠. 그때 뭐 젠슨항이 뭐 HBM 이렇게 뭐 어프로 부도했다 뭐 그러니까. 그때 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죠. 네. 그 당시에 HBM은 공급할 것 같다. 그렇죠. 그다음에 실적 기대감도 좀 높아지고 두 가지가 앙상블이 되면서 오른 거예요. 자, 그럼 주가가 내려갔잖아요. 87,000원 갔다가 지금 말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나요? 아니면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가능성이 무산되는 지금 생각했을 때는 블랙스완 같은 생각할 게 어렵지만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번에도 안 돼. HBM 공급하는 거 엔비디아. 업황에서 달라진 거 없죠. 네. 네. 그게 둘 다 무산되면 다시 73,000원 됩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살아있으면은 79,300원, 76,900원이 저항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게 저항이 안 되면은 무슨 이유든 간에 아까 말씀드린 그게 없어지면은 한국장은 2,500 중반까지 내려가는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 왜 바로 못 가느냐? 어저께 미국장도 0.85% 오르고 뭐 엔비디아도 오르고 했느냐? 그건 환율이에요. 환율이 이슈가 되면 대한민국장을 빨리 안 사고 빨리 안 사면 대표적인 주식을 안 사는 거예요. 그 주식이 이익이 어떻든 간에 그 현대차가 삼성전자가 됐든 그러면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와서 19조를 샀는데 대한민국에서 근데 걔네들이 얼마까지 밀리면은 환율에서 밀리면은 그러면 어디가 지수적으로 마이너스 되느냐? 다른 증권에서 자주 찾게 되는데 30인가 20인가 20대면은 네. 1,400원에서 이제 악가지가 나는 거예요. 악가지가 적자 나는 거죠. 적자, 네. 그래서 만약에 환율이 1,400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계속 위에 건드리면은 외국인이 만약 다른 핑계를 잡으면은 지금 2,600 이하로 내려가는 건 언제든지 계속 내려갈 수 있다. 왜? 이득이 남기 때문에. 그러면 대표 주식을 못 산다는 거예요. 대표 주식 못 사니까 다른 주식으로 막 환율에 관계없는 거를 찾아가서 오리온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예를 들어서 좀 덜한 주식이나 개별 유리기파 이렇게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인트가 지금 환율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외국인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외국인들이 이제 손실나는 그 구간대, 지수대를 말씀하셨고, 잠시 일어서신 거는 제가 정정하게, 저도 방송하다 보면 막 튀어나와요. 그런 영어들도 뭐 보면 불편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동일한 시각일 거예요. 예를 들면 김시은 팀장님이 저는 반도체 비중 축소에 팔아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전히 좋다고 보시고, 주도 섹터라고 보신다고 하면 김시은 팀장님 반도체 물론 시각도 얘기해 주시고 그 가운데 뭘 좋게 보실까 궁금합니다. 일단 반도체 뭐 지금 팔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매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시장의 상황과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시장의 주도 섹터가 반도체이고 특히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붙으면서 함께 반도체 섹터를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서 외국인 매수세가 언제 돌아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의 타점이 조금씩은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관련했을 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조금씩 분할적으로 접근해보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이유가 물론 좀 눌렸을 때마다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바닥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바닥을 보이지도 않았는데 내가 섣부르게 먼저 뛰어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가 저점이야 조금씩 담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조금씩 이제 그래 내가 비중이 한 종목에 대해서 100%라는 비중을 담을 생각이시라면 10%씩 조금씩 좀 관심 있게 좀 정찰병 느낌으로 담아보신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중에서 종목군들을 어떻게 추려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HBM 관련 종목군들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먼저 선 반영이 되었다면 올해부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찍히는 구간들입니다. 그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HBM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한미반도체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혹은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밸류에 대한 논란들 혹은 좀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나는 다소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최근 전공정 쪽이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유진테크라든지 혹은 PSK 같은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고 특히 HBM을 필두로 레거시 쪽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올라와 있고 그러면 소재 단이라든지 혹은 장비 쪽에 대한 투자도 함께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난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상방이 조금 더 열려있는 쪽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공정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역시 좋게 보시고요. 다만 이제 지금의 시장 상황이 좀 불안정성이 있으니까 조금 정찰병을 보내보면서 테스트해보는 제스 리버모어가 얘기한 겁니다. 정찰병, 척후병을 보내는 겁니다. 전체 사고 싶은 거다 10%만 보내보는 겁니다. 거기서 막 올라가면 본진을 한 30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한 50을 보내는 겁니다. 정찰병이 부상당해서 들어오면 이제 야전병원에 좀 쉬게 하고 그죠? 다시 또 기회를 모색하고 그런 수준으로 반도체 얘기를 좋지만 전략을 주셨고요. 다음 넘어가죠. 터닝포인트 세 번째는요. 미국향 수출이 2배로 늘어나는 섹터, 화장품. 네, 그러니까 앞서도 원화 약세, 환율 상승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 업체별로는 수혜를 보는 게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자동차, 뭐 수출 많이 하는 기업인데 대표적인 게 또 화장품인데요. 화장품 얘기 좀 해주세요, 김장일 본부장. 네, 그 환율 말씀하셨는데 환율 수혜는 바로 파는 거는 자동차가 최고예요. 조선은 옛날에 수주받은 것 때문에 환율가 바로 나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화장품도 그거에 들어가는 거죠. 반도체는 가격이 중요하니까 반도체 가격, 환율이 별 사실은 주가 영향은 없습니다. 반도체 주식은 한국의 대표 주식인데 외국인이 사느냐 안 하느냐 수급인 거고 그 환율이 올라갈 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장품 정리를 잘 해주셨고. 네, 화장품은 뭐냐? 화장품은 이제 조그만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율의 영향을 받죠. 그 수급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러면 환율에 관계없이 화장품은 실적이 좀 올랐거든요. 환율에 관계없이. 근데 이제 미국발 조그만 주식들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발 조그만 주식을 더 사라는 말씀이 아니고 미국에 익스포저가 돼 있는데 중국 때문에 신경 써서 많이 못 올라간 주식이 있어요. 그 대표 주식들이 뭐 예를 들어서 저기 아모레퍼시픽 이런 거죠. LG생활건 미리 한번 올랐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실적은 아무도 신경 안 쓸 것이고요. 2분기나 3분기 넘어갈 때 중국 익스포저가 플러스로 바뀔 수 있다.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미국은 잘 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수급이 아직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을 산다는 거지 환율 때문에 미리 환율 관계없이 갔던 날아갔던 스몰 캡들을 더 사는 건 아니고 그거는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잘 가고 있으니까 섣불리 이익 실현하지 말고 좀 가져가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중국향 비중이 높았던 기업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런 거는 쳐다보지 말고 그죠? 예. 그러니까 시장의 뷰가 네.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고 인디 브랜드들 그죠? 이런 걸 보자 그러는데 사실 많이 올랐다 그런 쪽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키 맞추기 차원에서나 이런 쪽으로 보고 중국이 조금 풀리게 되면 오히려 이런 쪽이 좋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오늘도 중국 시장이 좋고 어저께 5.2% 성장했잖아요. 성장 높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센티먼트적으로 중국 익스포저한 피해가 바뀌는 뷰를 가질 소지가 있다는 거를 반영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소비주나 중국 관련주는 어떨까요? 오늘은 다 여행주도 오르고 오늘은 다 오르고 그다음에 오늘 기사 가운데 주가 최근에 급락한 종목에 FNF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중국 소비와 관련된 건데 그렇죠. 의류 이런 쪽은 사실 많이 하락했거든요. 네. 소비주 전반으로 화장품 얘기로 시작했지만 소비주로 조금 확산해서 조금 더 볼만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 섬유 쪽도 괜찮죠. 그건 수출에 영향을 받는 거고 네. 그동안 많이 안 갔으면 그거야말로 미국 쪽에 익스포저가 있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렇다고 중국에 익스포저가 없지는 않을 테니까 좋은데 제가 개별 종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종목도 지금 환율 플레이 플러스 소외됐던 플레이이기 때문에 지금 트레이딩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왔다고는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비중을 가져갈지는 다른 섹터의 움직임을 보면서 다른 섹터가 잘 안 가면 더 많이 싫고 다른 섹터 다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조선이 올라오면은 좀 조선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이
플레이를 너무 깊숙이 하는 것도 리스크가 또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적절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주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뭐 지금 화장품, 여행, 카지노, 면세 이런 건 함께 묶여 있는 거고요. 그런 소비를 엮을 수 있는 게 이제 항공주인데 항공주는 뭐 모멘텀이 별로 없죠. 네. 유가가 좀 변수죠.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제가 봤을 때 유가도 뭐 90불 이렇게 한 번 더 세게 안 붙으면 안 갈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실적도 비용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봐야 그러네. 되니까 조금 또 후순위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그러게요. 때는. 항공은 사실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유가가 또 좀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섹터이긴 하네요. 터닝포인트 다음 보죠. 네 번째는요. 강달러의 수혜를 받는 조금 전에 환율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조선주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주 매수 공략할 만한가? 오늘 이제 아침에 리포트에 그 시황 전략가들의 시각이 기본적으로는 흔들리지만 가는 추세이고 그러면 실적을 봐야 되는데 잘 나오는 게 물론 뭐 반도체도 있지만 조선도 언급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환율 수혜도 좀 있을 수 있어요. 김시은 팀장님, 조선주 지금 흐름이 어떤지 또 전략 얘기해 주세요. 지금 조선주 흐름들을 보면은 좀 대형주보다는 혹은 뭐 엔진이라든지 좀 이번에 중소형주 기자재들이 움직였죠. 네, 기자재 쪽에서의 맞아요. 흐름들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아무래도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특히 헤비테일 산업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이 섹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려면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 이유가 조선 섹터를 보면 한 2년 정도의 사이클이에요. 지금 내가 발주를 넣는다 그래서 지금 당장 받는 게 아니라 2년 뒤에 받다 보니까 실제 수주의 흐름들과 장부로 찍히는 그 기간과의 괴리가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보면 대형주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밖에 없습니다. 다만 중소형 같은 경우에는 발주를 넣으면 아무래도 기자재가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이클이 조금 더 짧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탄력적인 점에서는 중소형 쪽에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특히 업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 하반기부터 조선 섹터에 대해서 그동안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게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주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 수주를 얼마나 더 받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연초에 받았던 수주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수주 같은 경우를 굉장히 잘 받고 있고 특히 Q단에서 보게 되었을 때는 물론 작년보다는 좀 덜 받겠지만 P단에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 견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업황 같은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IMO 쪽에서 환경적인 규제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LNG 선박이라든지 친환경 선박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선박에 대해서도 중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추가로 기대가 되고 있는 요소가 MRO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조선 산업 자체가 수주를 받는 시점과 장부가로 찍히는 시점 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MRO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금액 자체는 좀 낮을 수는 있어도 안정적으로 실적이 찍힐 수 있다라는 쪽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미국 쪽에서 MRO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나라 쪽에 좀 진행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접목을 해본다면 HD라든지 혹은 하나 쪽에서도 여전히 관심권은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좀 걸리고 있는 점이 4월 1일에서 10일간의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었을 때 전월 대비했을 때 87%가 하락을 했어요. 물론 전월 같은 경우가 증감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조금 더 확인해 볼 요소이긴 하나 이런 점들은 우리가 조금 확인을 해볼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점도 한번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얘기했습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뭐 매우 이렇게 긍정적이거나 아주 적극적인 매수 의견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성향 차이에 따라서 네. 조금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조금 한 2년 정도, 3년 예. 정도
보게 된다면 조선주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긴 하나 최근 뭐 종목군들의 순환 매장세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조선주 지금 올라가는 흐름들이 살짝 지지부진한 경향들이 있어서 성향 차이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종 관련해서는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지금 공모 청약 진행 중이죠. 네, 4월 25일부터 26 청약일. 이건 이제 약간 그 선박의 뭐 인도나 이런 거 공정 관리해주고 또 서비스 이런 업체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업체 하나 올라오면 업황이 로봇 관련주로 확 이제 바람이 부는데 조선주는 무거워서 그런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예. 다음 보겠습니다. 마지막 저희 터닝 포인트는 종목 이야기죠. 공략해 볼 만한 기업들 보겠습니다. 김장렬 본부장님. 네, 두 가지인데요. 유니셈하고 JNTC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셈은 반도체 장비 중에서 스크러버하고 칠러라는 걸 하는 겁니다. 찌꺼기 같은 거 긁어내는 스크러버가 있고 온도를 똑같이 유지하는 칠러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칠러라는 장비를 하는데 뭐 GST하고도 비슷하긴 합니다. 이게 삼성전자에 많이 영향이 받는데요. 일단 주가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이익이 좋아지면 투자를 재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건데 오늘 주가 많이 올랐어요. 엊그저께도 오르고 리포트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에너지 추종으로 오늘 오른 거 따지면 한 PER 올해 한 10배 조금 넘는 것 같고요. 내년 기준으로 한 7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투자를 재개한다는 그런 큰 테마를 가지고 내년을 바라봤을 때는 접근 가능하다 보는데 아쉽네요. 오늘 10몇 프로 오른 상태, 20몇 프로 오른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 말씀은 모르겠고요. 네. 목표 주가가 15,000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가요. 그 숫자 자체는 뭐 이상한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단기 급등에 따른 지금 뭐 쫓아가는 거는 조금 쉽지 않은데 이런 종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유니셈이 원래는 이 장비가 스크러버 칠러 같은 게 특별히 HBM하고 관계가 없었는데요. HBM의 TSV 공정에서의 이 장비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출의 5에서 10% 플러스 요인이 있고요. JNTC는 대표적인 유리기판 관련되는 주식인데 이 역시 리포트가 나왔는데 유리기판에서 그나마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이 회사이고요. 기본적으로 유리기판이 아닌 기본 베이스에도 괜찮은 강화유리라는 휴대폰과 관련되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다만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둘 다 조정을 받을 때 한번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시은 팀장님 관심주 들을게요. 네, 저도 반도체 쪽에서 가지고 왔는데 리노공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52주 신고가 부근에서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이 부근 쪽에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것은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와주고 있고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강점이 이익 체력이 굉장히 견조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약 48% 정도가 예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실적 베이스로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을 조금 더 추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추가적으로 AI 쪽에 대한 확대 수혜를 더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NPU라든지 온디바이스 AI 이런 쪽이 계속 나오면 나올수록 소켓 쪽에 대해서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여전히 AI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적 베이스로도 충분히 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한번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제시하셨나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0% 정도 위라고 할 수 있는 30만 원대를 1차적으로 제시를 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 23만 8천 원 라인대를 제시를 할 텐데 이 라인대 같은 경우에 전고점 부근대에서 계속 견조하게 버텨주고 있는 라인대이다 보니까 이 라인대를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터닝포인트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